화재 났을 때 네. 뭐 이렇게 대선놀이 한 것처럼 정의연의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라.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전문 수사관을 더 파견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한 명이 더 파견됐더만요. 금융 계좌 추적하는 예, 사람을 추적 더 전문 파견하겠다는 수사관. 거예요. 지금 이 행태가 조국 내 털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그 이 공적 윤석열- 자금, 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네. 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기요, 저 윤석열 총장님이 진짜 시민단체 활동 안 해보고 정부 지원금, 공적 자금, 그분이 얘기한 그것을 안 다뤄보셨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그때 행자부에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부를 허술하게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그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철저히 규명하라 이거보다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건 말이 돼요. 계좌 추적을 해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윤미향 그 당선인도 제가 우리가 민원연 사무실이 기사연에 있었어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아, 거기 1층에 민원연이 있었고 2층에 정대협이 대학로 있었어요. 가는 거기 말하는 거죠. 거기는 기독교 회관이고 서대문 사거리에 거기? 있었어요. 허름한. 거기가 전세를 받아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대협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일만 해. 일만 해. 네, 먹지도 않아요. 일만 해요. 밥도 해 먹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참 신기했어요. 민원연도 뭐 어마어마하게 돈 아끼는 단체였거든요. 예. 더 아끼는 단체가 있구나. 지금은 이제 윤미향 당선자와 지금 정의연의 소위 말하면 운영진들 다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다 만들어낸 의혹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지원금 나는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든지 뭐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셔놓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던지니까 언론들이 있는 의혹 없는 의혹 다 갖다가 쫙 뿌리니까 할머니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게 있을 줄 의혹이. 몰랐다? 그러니까 사퇴하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공개됐습니다. 네. 1억 받으신. 어. 그 영수증, 그럼 이제 사실은 언론과 할머니 쪽 주변 분들, 수양딸님들, 수양딸 등이 밝혀야죠. 그 영수증이, 그것도 가짜다 하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한 푼도 안 받으셨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과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금 벌어지는 양태가.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네. 윤석열은 지금 정의연이 회계 외부 강사 등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시점에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공적 자금이 투입 사건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뭔가 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왜냐하면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주무부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무부처들이 감사할 시간을 안 주고 다 돌아가 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 자료를 검찰만 가지고 있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조국 내 사태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다 회계장부 혹은 네. 이 회계장부가 돈이 현금으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요. 네.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통장으로 대개 지출이 되거든요. 그 통장 기록은 정의연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로 또 부의금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뭐 장례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 혼자 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주의 이름으로 그 부조금을 받는 통장을 만드는 게 관례입니다. 그것도 실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네. 재단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부의금이랑 구분을 명백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계좌들은
혼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름이 윤미향이라고 해서 윤미향이라는 분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사가 해요. 회계 책임자. 그렇죠. 예. 그러면 무슨 그 말단 사원 이름을 대표로 걸어가지고 모금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렇죠. 예,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언론이 약간 더럽게 뉴스를 보내고 있는 것 하나가 곽상도의 윤미향 가족 집 5채를 모두 현금으로 샀다. 나 진짜. 그러니까 이 곽상도 씨라고 하는 분 자체의 그 뭐랄까 그 저질성은요. 그 안경환 유서 조작 사건, 유서 대필 사건 그러니까 유서 대필 사건 딱 그 스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던져요.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무려 이게 거의 22년 동안에 22년이고요. 이게 윤미향네 집만이 아니야. 시어머니, 그다음에 윤미향 아버지, 윤미향네, 그러니까 세 가족이 22년 동안 집 5개를 산 거예요. 5채를. 그래서 저는 지금 5채를 윤미향 가족이 혼자 갖고 있나 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하시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 8년 동안 총액을 모아가지고 7천만 원을 줬어. 한 달에 알고 봤더니 80만 원도 안 돼. 이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곽상도는 그런 거예요. 그 집을 사던 어떤 시기에 무슨 모금이 시작됐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992년부터 모금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초기에 모금 액수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 뭐 그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금 액수가 달라요. 그렇게 막 많고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어요. 90년에 처음에 생겼을 때 진짜 가난했다니까. 2000년에 정대협이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2층에 구석방에 지금 이 스튜디오 지금 푸나님하고 저하고 있는 요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런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 우리는 대출도 안 돼.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오늘. 왜냐면 저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03년에 외국에서 강연 초청이 왔어요. 강연, 미국에서. 그래갖고 한 5박 6일 일정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는지 아세요? 가난하다고. 아이고 서러워라. 참. 통장에 그러니까, 최소한 1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갖고 강연이 취소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제 무엇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 못 빌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뭐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기록은 없어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였단 거. 2017년에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 8,500만 원에 샀다. 였단 거. 이게요, 보십시오. 진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포털 메인 화면에 딱 뜨잖아요. 또 이제 윤미향 의심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윤미향 진짜 뭔가 있네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 합니다. 대략 그 시기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위안부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반대만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는 뭐 딴죽을 넣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짓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 편에 딱 서가지고 윤미향을 공격하는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고 본말이 전도됐는데요. 그 곽상도 씨도 그 주광덕 의원하고 같이 안경환 그쵸. 아들, 예, 그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아들을 성폭행 혐의자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법원에서 최종 3천만 원 배상 판결 받은 그 분들 중에 하나죠. 곽상도 의원도.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쓰레기 같은 게 네. 어떤 언론은 윤미향 잠적했다. 이런 악의적 기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적했다 그 뉘앙스가 뭔가 죄를 짓고 도망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아서. 지금 모아서 대응하려고 기다리는 거고요. PD님, 그 주광덕 의원과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 혹시 들어가 있나 한번 봐주세요. 찾아봐 달라고? 네. 네. 자, 뭐 이런 상황이어서 평상시 때는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의 시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정의연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용수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데 이런 말 이게 기준이 20억짜리 집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8,500만 원짜리 빌라는 적금 들고 뭐하고 개 붓고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산 분들 저는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금 받아서 네.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본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예요. 네. 그 무슨 모금이 들어왔는데 자기 최소 동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그걸 가져가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체라고 하는 거는. 네. 에이.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정의연 활동가가 8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대표가 횡령을 하려면 대표는 뭘 해야 되냐? 늘 동고동락하는 8명을 다 속이거나 귀신같이. 여기 회계 책임자가 있는데 횡령하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8명이 다 공모했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무슨 단체 하나 작은 거 하나 꾸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대표나 회장이 되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총무를 임명하는 거예요. 네. 돈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왜냐면 네.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은 네. 그냥 다 빠그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뭐 그 돈 모금한 돈을 가져다가 비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저쪽 사람들의 먼 눈에 뭐만 보이는 마인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그게. 네. 진짜 불가능하다니까요. 네.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하는 거 불가능해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다 단체들이 포기하기도 해요. 정부 지원 사업. 맞아, 짜증나서 못해. 너무 회계가 꼼꼼해서. 그 이자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238원일 때 그 238원까지 맞춰서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어쨌건 오늘 MBC 보도에 윤석열 장모를 또 두 꼭지 보도를 했던데 어떤 사람들은 막 수십억 원의 피해자가 있는 사람 그런 범인이었던 사람도 이상하게 윤석열 장모는 다 빠져나가는 물론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비호했던 인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사건들인데 그리고 지금 윤미향 여기- 당선자 같은 경우는 네. 이름 있네요. 네. 왜냐면 제가 저기 현희 님이 새날에서 네. 그때 무슨 발언을 곽상도 했다가 금방 수정했는데 그거 고발당해서 지금 코로나 네. 확진 그 이야기를 지금 가장 누가 먼저 퍼뜨렸지?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알겠습니다.